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주 폭설로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유례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었던 대지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3월의 끝자락입니다.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제261회 임시의 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월 24일은 소중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우리 삼척시 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삼척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선혜입니다. 제261회 삼척시의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삼척시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원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 부의장 김원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는 노후화된 기숙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과 재학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BTL 방식으로 600명 규모의 기숙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신축 후 수용 인원인 1,065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글로컬 30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향후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는 신축 기숙사의 위치를 캠퍼스 내부로 확정하려면 지역 경제를 외면한 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대학 인근의 원룸, 하숙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수용 규모가 커지는 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생활 반경이 캠퍼스 안으로 한정되면 지역의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음식점, 마트, 카페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결코 대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하며 지역 경제와 단절된 대학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학과 지역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라면 지역과의 협력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은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기능 또한 지역 대학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는 기숙사 신축 계획을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삼척 시내에 건립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삼척 경제를 회생시키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 캠퍼스, 오픈 캠퍼스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강의실 시내를 조성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픈 캠퍼스 2호관까지 건립을 확정 지으며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지어진 건물은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는 지역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상권이 재형성되고 침체된 구도심은 다시금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만 머무르던 활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삼척시 곳곳으로 확대되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시 이미지와 지역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문화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을 외면하는 대학이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는 지금이라도 결단하여야 합니다. 즉시 지역과 협의하여 삼척과 대학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기숙사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삼척 시내의 기숙사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축 기숙사뿐만 아니라 기존 기숙사까지 점진적으로 시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함께 신중히 고려해 보길 제안드립니다.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는 길, 그 중심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빛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원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삼척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음으로 해서 시 재정에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대비해서 1,60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88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회계가 1,494억 500만 원이 증액된 8,349억 2,9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35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상의 세입 예산 증가 요인의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입이 109억 원, 지방교부세가 942억 원, 보조금 298억 원, 보전 수입 등의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근본 추경 예산은 도민 체전을 비롯한 체육 행사 유치와 관광 홍보 확대, 수소산업 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총괄 규모와 6, 7페이지의 세출 예산 사업별, 기능별 예산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교육발전 특구에 33억 5천만 원, 폐광지역 사업단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에 14억 원, 회계과 임원 출장소 신축에 18억 300만 원, 관광정책과 케이브파크 178 조성사업에 43억 원, 체육과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과에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 외에 5개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에 삼척사랑 상품권 운영에 21억 5,100만 원, 번개시장 이전 조성 사업에 11억 1천만 원, 전략사업과 노곡군교 활용한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 사업비 32억 9,200만 원, 구 소방광재 산업단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비 18억 5천만 원,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60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촌 신활력 증진 지원 및 일반 농산 어촌 개발 4개 지구에 70억 2천만 원, 재난안전과 후진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0억 원, 건설과 남양 2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비 50억 원, 마읍천 수봉공원 조성에 20억 8,800만 원,
교곡천 정비 18억 3,300만 원, 마합천 정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과 성북 삼거리에서 청하중 앞 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16억 3천만 원, 환경과의 생활자원 헬스센터 이전 건립사업비 15억 원, 평생학습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 사업비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를 보시면 본 예산 대비해서 110억 1,600만 원을 증액해서 53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에 3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1억 7,1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산소관망 정비와 여삼리 지방 상수도 확장, 마교 정수장 정비 등에 총 5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영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변경안 제안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변경안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초과 달성으로 인한 수입액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변경안 2억 7천만 원을 반영해서 2025년 말 조성액으로 8개 기금에 186억 1,204만 5천 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 개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대비 22.03% 증가한 8,884억 8,782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 대비 21.79% 증가한 8,349억 2,946만 원, 특별 회계는 기정 대비 25.9% 증가한 535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수입은 기정 대비 12.25% 증가한 1,001억 4,695만 원으로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의 1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 수입은 경상적 세 수입에서 이자 수입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 수입에서는 ESS 하재 안전실증 플랫폼 사업부지 매각대금 25억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6억 6,352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7억 100만 원 신규 반영과 폐강지역 개발기금 53억 4,2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2019년 평화사택, 양지사택 이주보상금 반납금 1억 621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 수입은 기정 대비 20.96% 증가한 7,242억 6,81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에서의 8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 대비 26.16% 증가한 4,54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860억 4,833만 원, 부동산 교부세 9억 8,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대비 26.4% 증가한 187억 5,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3.47% 증가한 2,510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721만 원, 도비보조금 등은 150억 8,91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회계 세입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 자립도는 11.99%로 기정 대비 1.02%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에 자주 제한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68.67%로 기정 대비 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회계 기능별 세출력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23.13%, 기타 행정운영 경비 13.42%, 농림해양수산 1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청소년 등의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은 기정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자본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901억 6,245만 원, 공개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0억 3,563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내부 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28억 9,312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8,145만 원 등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대비 25.9% 증가한 535억 5,836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점유율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사업 특별회계가 60.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 점유율은 39.89%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5.73%,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3억 9,135만 원이 증가한 321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190만 원의 증가로 기정 대비 46억 990만 원 증가한 152억 1,9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 대비 7억 8,145만 원 증가한 70억 8,603만 원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기정 대비 35.74% 증가한 213억 6,397만 원이며, 구성비는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51.82%, 보조금 24.83%, 세수입 23.35%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정 대비 세수입과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잉여금 27억 3,19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9,312만 원이 각각 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6,00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1,976만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기정 대비 32억 7,980만 원이 증가한 84억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신규로 반영되어 기정 대비 21억 7,149만 원 증가한 72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추가 반영으로 기정 대비 1억 7,380만 원 증가한 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2025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계속비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회계 연도 내 실제 가능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중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수입의 순환 및 징수 전망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이전 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교부세 등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가용 제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분기별 신속 집행 실적 관리 방침에 따라 집행 실적 제고 및 2월 불용 최소화를 위한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정산 완료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집행 전의 반납분과 민선 8기 공약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의 일반 회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전 수입은 7,242억 6,816만 원으로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의 8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용과 자주 재원 확충 등을 위한 지방 세입 확대 방안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향후 체납액 징수 목표를 상향하고 체납 처분,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특별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에 따라 2025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억 5,684만 원이 증가한 186억 1,204만 원이고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7억 8,318만 원, 지출은 7억 1,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7,544만 원 증가한 8억 4,465만 원이고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5억 1,874만 원, 지출은 4,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재산 현황은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은 도계업 늑구리 574-1번지 외에 5개 필지로 취득 면적은 21,725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108억 4,173만 5천 원이며 처분 재산은 교동 515-17번지이며 처분 면적은 4,000제곱미터, 기준 가격은 8억 7,080만 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소관 폐광대체산업 염소도축창시설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2025년 석공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늑구리 574-1번지의 토지 4,000평과 2,000평의 절골조로 된 염소도축장 1동을 신축하여 카지노 관광객 유치 및 광산 퇴직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정책과 소관 삼척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건입니다. 2002년 동굴엑스포 개최 이후 침체된 동굴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신기면 대일이 52-1번지 외에 4개 필지에 약 40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로 된 자연 생태관을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향후 기존 동굴 관광지와 더불어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에너지가 소관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토지 처분건입니다. 보험건의 처분 대상 토지는 삼척 소방 방재산업 특구지역 특화 사업자인 KCL이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소방방재산업 특구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 후 KCL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교동 515-17번지 면적 4,000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8억 7,08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3개 부서 3개 사업 관련 취득 3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폐광대체산업 염소도축장시설 설치 사업 관련 토지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건은 석탄 산업 종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체 산업으로 도계 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한 동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도계 지역은 제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도축 수요 및 경제성 분석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며 운영 주체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삼척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입니다. 신기면 대일이 이론에 건축물 한 동을 신축하여 기존 동굴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 관리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토지 처분안입니다. 본건은 삼척시 교동에 위치한 공유재산 일부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매각하여 총 사업비 244억 규모의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당 부지를 특화 사업자인 KCL에 매각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건축주와 토지주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폐광대체산업 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 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단장님, 여기 염소 잠깐만요. 네, 저 이동 마이크. 네. 네. 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주민의 설명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하기 전에
작년부터 이게 도계 주민들 도계 주민들하고 그 이제 관련되는 농축협 이런데 저희들 의견을 좀 이제 충분히 이제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도계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 이제 건의가 돼 가지고 이 땅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이제 소유자를 찾아가서 이제 인감증명을 붙여가고 이제 동의서를 이제 받아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간담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네, 그 주민의 그 동의 가장 중요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염소를 얼마큼 이게 수요가 되는지, 얼마큼 수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루에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이제 도축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염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유통산업까지 같이 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화순을 한번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벤치마킹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이제 다녀와가지고 기본적인 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분야를 좀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단장님, 예. 우리 염소를 지금 사육하는 몇 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85가구에 한 1,588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단장님 이게 좀 수요를 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더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너가시에 이게 거리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을 가장 이게 거리 제한을 둬서 지금 뭐 한우다 이렇게 또 염소, 돼지 등 이게 축사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이제 건축 계획 용역이 지금 이제 건축 계획 이제 기본 구상 이제 그 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갖고 용역 진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 6개 법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토를 좀 마쳤습니다. 이거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닭을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돼지, 염소, 소 등 이런 도축장을 이렇게 시설을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거리 제한을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폐광 지역이 폐광이 되면서 6월 30일 날 대한석탄공사가 폐광이 되면서 대체 산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역에 이제 신기나 도계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염소라든가 닭 이런 부분을 더 사육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제 폐광 지역 그 이제 통합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이제 그 소득 연계는 초기 입식 비용을 좀 나중에 이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조례에 지금 담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됐는데 하여튼 폐광 전에는 조례를 제정해갖고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도계 지역은 거기 농공단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 지역은 분뇨 처리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삼척에서 모든 분뇨가 그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면은 지금 처리 하루 1일 처리 용량도 그렇고 만약에 도축장이 이렇게 시설이 되면 충분한 이게 도축 용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우선순위로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조금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단장님.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설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이쪽으로 갖다 주세요. 네, 발언대로.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ESS 화재안전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별로 전자투표 시 반드시 제석 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생활 개선 또는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삼척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는 일명으로 수요 대상자 인적 사항은 성명은 이정식으로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상으로 공적 요약서는 부침일이 되겠습니다. 부침일 중에서 주요 공적이 되겠습니다. 수요 대상자는 삼척 지역의 고용위기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노사민정 활성화에 힘쓰셨고, 그리고 삼척시 노사민정사업 의제 발굴 수례 포럼에 참석하여 삼척 지역 일자리 정책 등 현안 의제 발굴 활성화에 참여하였고, 2023년도 노동부 주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기여에 힘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척형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사업 추진 예산 지원에 삼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수요안과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시민의 생활 개선 또는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수요 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일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치를 통합 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는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2024년 12월 13일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거쳤고 2025년 2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시민 증서 수요 대상자 선정권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명예시민 증서 수요 이후에도 명예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의 예우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입니다.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12대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15명으로 관리원 1명, 운전원 14명입니다.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 보장구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이 24시간 상시 이용 가능하며 관내 이용 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지역은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삼척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서울특별시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 입찰에 의한 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무는 2014년부터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이 시행되었으며 이미 2025년도 본 예산이 민간위탁 예산에 반영된 상태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란 공익적 목적과 서비스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委託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2023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부침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2023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 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경제 면적은 2034년까지 매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 호당 경제 면적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농가 인구 1인당 경제 면적은 매년 소폭 증가하며 경제 이용률도 사료작물 재배 면적 증가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재배 면적 감소 추세로 특용, 양용 작물과 기타 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 면적 감소와 식량 작물, 채소, 과수의 재배 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중 우재류 등 가금류, 가축 사육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면적과 경제 이용률, 사육 마리수 동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 소비, 교역, 종량 동향입니다. 소비자 식문화 변화 등으로 3대 육류와 수입 열대 과일은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중장기적으로 곡물 채소료 감소로 수입 열대 과일과 육류 증가로 농업 생산액도 증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육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식량작물 수요 감소에 따른 돼지, 한유구 생산액 순위가 미국 생산액 순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가 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농업 경영비 동향 및 전망은 농업 소득에서 경영비 비중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업 총수입 증가로 호당 경영비 비중은 완화되고 있으며 농가 소득도 2033년까지 증가 추세로 농가 인구는 203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겠고 특히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2033년까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삼척시 농업 농촌 동향입니다. 경제 면적과 경제 이용률은 재배 면적 감소로 농가 호당 경제 면적과 농가 인구 1인당 경제 면적도 감소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업은 한유구, 돼지, 산란계 등은 증가하였고 거의 가축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경제 면적과 경제 이용률, 사육 마리수 동향과 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량 동향입니다. 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증가하였으며 재배업에서는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채소와 과실류는 증가했으며
축산업에서는 한유구, 돼지, 산란계가 증가하는 반면 우리는 감소했습니다. 농업 생산량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양배추와 감 등이 증가한 반면 배추와 고추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삼척시 농업 부분 생산량 동향 및 농업 생산량 상위 10개 품목 변화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농가 인구 동향입니다. 농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농가 인구 및 농가 호수 비율도 감소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 농가 인구 동향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65페이지 분야별 추진 계획, 68페이지 2023년 삼척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주요 정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2023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별 추진 실적은 농업인 수당 등 74개 사업에 32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74페이지 2024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실적은 농업인 수당 등 72개 사업 30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25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추진 성과와 보완사항, 개선점 등 추진 전략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 플랫폼 마련과 농업 기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이러한 기반 위에 농촌 재생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였으며 동시에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농업 창업 지원과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식 변화와 젊은 농업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정 현안 사업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 예산 규모 및 예산 운영의 제약입니다.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과 불균형한 배분으로 소외 지역이 발생하며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둘째, 농업 인력 부족 및 세대 교체의 어려움입니다. 고령화로 젊은 농업 인력 유입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농촌 환경 개선의 한계점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농촌 재생 지원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전환의 미비점입니다. 농식품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농업 지원 부족으로 농업 혁신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고부가가치 산업화 미흡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완 사항 및 추진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협력을 통해 추가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인력 확보와 세대 교체를 추진하여 젊은 청년 농업인 유치 동시에 농촌 재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와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소멸 위험 지역에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디지털 농업 및 기술 강화를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 수출을 다변화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확산시켜야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삼척시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 계시고. 네. 동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강우 의원 등 6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삼척시 성별역량평가위원회 외 3개 위원회 위원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위원 손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위원님과 정연철 위원님으로 손출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의장자로 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사안회를 선포합니다.